Hampton County 911, what's your emergency? This is Alex Murdoch at 4147 Moselle Road. I need the police to answer immediately. My wife and child just got badly. Okay, you said 4147 Moselle Road in Allison? 2021년 6월 7일, 찰스턴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곳. 52세의 알렉스 머독은 그의 아일랜드톤 저택에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한밤중에 911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왜 이렇게 긴급한 전화가 필요했던 것일까? 비상 서비스가 전화를 받자 알렉스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그의 저택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었다고 설명했다. I'm still here. Stay on the line. I'm still here, okay? Caller said, I have an Alex Murdoch on the line calling from 4147 Moselle Road. He's advising that his wife and child was shot. Mr. Murdoch, go ahead and call the caller, please. It's 4147 Moselle Road. I'll get up to it now. It's bad. Okay. Conner County Communications. Caller said, I have an Alex Murdoch on the line calling from 4147 Moselle Road. He's advising that his wife and child was shot. Okay, and sir, give me the address again. It's 4147 Moselle Road. I'll get up to it now. It's bad. Okay. 911 상담원은 이후 알렉스의 상황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Okay, and are they breathing? No, ma'am. Okay, and you said it's your wife and your son? My wife and my son. Are they in a vehicle? No, ma'am. They're on the ground out at my kennel. 누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을까? 그리고 알렉스 머독은 이 살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머독 가문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00년 이상 이어진 유명한 법조 가문이었다. 가문의 법률 활동은 1910년 랜돌프 머독 시니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후 저명한 변호사가 되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4사법순회구의 검사로 20년간 근무했다. 랜돌프 머독 시니어는 1910년에 머독 앤드 머독이라는 법률 회사를 설립했다. 랜돌프 머독 시니어의 아들들인 랜돌프 주니어와 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변호사가 되었다. 이 가문의 법률 활동은 젊은 세대로 이어졌다. 알렉스 머독을 포함한 여러 가족 구성원이 변호사가 되어 가족의 법률 회사에서 일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공공 서비스 외에도 여러 유명한 사건, 특히 중요한 시민권 관련 사건들에 참여했다. 최근 머독 가문의 일부 구성원이 연루된 논란과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랜 공공 서비스와 법률 분야에서의 공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렉스 머독은 1968년 5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햄프턴 카운티에서 랜돌프 머독 3세와 엘리자베스 리비 머독 사이에서 태어났다. 알렉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1990년에 취득했고 1994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졸업한 후 알렉스는 그때까지 70년 이상 운영되어 온 가족의 법률 회사에 합류했다. 알렉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안 매기 브랜스테터를 만났고 두 사람은 1993년 8월 14일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대규모이고 화려한 행사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두 자녀를 두었다. 결혼 후 알렉스와 매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햄프턴 카운티에 정착해 두 자녀를 키웠다. 폴 머독은 알렉스와 매기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1999년 4월 14일에 태어나 햄프턴 카운티에서 성장하며 햄프턴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폴의 형인 버스터 머독은 1996년에 태어나 햄프턴 고등학교를 다녔다. 2021년 6월 형과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후 버스터는 대체로 대중의 시선을 피했다. 2021년 6월 7일 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일랜드 타운에 있는 알렉스 머독의 넓은 저택에 어둠이 깔리자 그는 아내 매기를 기다리며 초조했다. 그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함께 놀곤 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녀와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다. 한편 밖에서는 아들 폴이 최근 강풍으로 뽑힌 소중한 식물들을 다시 심느라 바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평범한 저녁이 악몽으로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알렉스의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였다. 그는 밤에 자기 전에 어머니를 살펴보기로 했다.
동시에 그는 매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알렉스는 어머니 댁에서 돌아왔지만 폴과 매기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향해 걸어가던 중 그의 가족을 영원히 뒤흔들 비극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슴에 공포를 안고 알렉스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집 밖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었음을 깨달았다. 한때 이상적이었던 저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알렉스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알렉스 머독이 자신의 부지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데이비드 오웬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목격한 끔찍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며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했다. It's bad. Check the pulses. Yes, sir. This is the firearm you brought from inside the house? Yes, sir. Yes, sir. I went and got. This is a long story. My son was in a boat wreck a few months back. He's been getting threats. Most of it's been benign stuff we didn't take serious. Okay. He's been getting like punched. I know that's what it is. 목이 메인 울음소리 사이로 알렉스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소름 끼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피로 얼룩진 땅과 아들 폴의 산산조각난 시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폴의 뇌와 장기가 드러난 채 차가운 밤 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From back there? I went to the house and they weren't home, which was odd. I tried to call. Okay. And then I knew they had been down here before I left to go to my mom's. Okay. And so that is loaded. Okay. You might want to unload it. But 알렉스는 생명의 징후를 찾기 위해 다급히 아내와 아들의 맥박을 확인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살폈다. And I ran over to Maggie. And actually, I think I tried to turn Paul over first. 그러나 곧 잔혹한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에게는 이제 조금의 생존 가능성도 없었다. For just a little while, tried to call her when I left. Texted her, no response. Did you touch Maggie at all? I did. I touched them both. I tried to do it as limited as possible, but I tried to take their pulse on both of them. How many family members did you call? I called my brother Randy, and I called my brother John. And I tried to call a little boy, real good friend that's right around the corner from here, but I didn't get him. 경찰관은 왜 알렉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 밖에 있었는지 물었다. 알렉스는 그의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밝혔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고 자신이 가끔씩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What made you come out here at night? I went to, my mom's a late stage Alzheimer's patient. My dad's in the hospital. My mom gets anxious when she does. I went to check on them and Maggie's a dog lover and she fools with the dogs. And I knew she'd gone to the kennel. I was at the house. I left the house and went to my mom's for just a little while. Tried to call her when I left. Texted her, no response. When I got back to the house was obviously nobody was in there, so I figured they're still up here fooling around. 또한 그의 아들 폴이 죽은 식물들을 손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Paul was gonna be getting set up to plant. Our sunflower seeds got sprayed and died, and he was refiguring to plant the sunflower seeds. 경찰관은 알렉스에게 이웃이나 무단 침입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알렉스는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폴이 연루된 유일한 문제는 보트 사고 사건이라고 말했다. Have y'all been having any problems out here? Trespassers, None people breaking in? None that I know of. The only thing that what comes to my mind is my son Paul was in a boat wreck a couple years ago. Had Maggie and Paul been arguing over anything? No. What was their relationship like? Wonderful. Wonderful. How about yours and Maggie's? Wonderful.
I mean, I'm sure we had little things here and there, but we had a wonderful marriage, wonderful relationship, And yours and Paul's relationship? as good as it could be. How old was Paul? 22. Okay. You know his date of birth? I do. April 11th, 96 is his brother's. April 14th, 99 is Paul's. And how about, what's Maggie's full name? Margaret Brandstetter Murdoch. And her date of birth, sir? September 15th, 1968. Have y'all been having any problems out here? Trespassers, None people breaking in? None that I know of. The only thing that what comes to my mind is my son Paul was in a boat wreck a couple years ago, and there's been he was charged with being arrested for being the driver. There's been a lot of negative publicity about that, and there's been a lot of people online just really vile stuff, but when Paul's out and about, I mean, people routinely, I don't think I know the full story, so I don't think they give it to me, but I mean, he's been punched and hit and just attacked a lot, so, but I mean, nothing like this. Yeah. 폴 머독이 연루된 보트 사고는 2019년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뷰포트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아처스 크릭의 평화로운 물길은 머독 가족을 수년간 괴롭힐 비극으로 산산조각났다. 머독 가족의 아들 폴은 6명의 승객을 태운 보트를 조종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19세의 멜러리 비치도 있었다. 보트는 다리 기둥과 충돌하며 비극이 시작되었다. What bridge? Paul, what bridge is this? Paul, what bridge? 911, where's your emergency? Hello? Police, fire, ambulance? Hello? We're in a boat crash on Arthur Street. Whereabouts on Arthur Street? In Arthur Street, the only bridge on Arthur Street. 충돌은 치명적이었고 멜러리는 보트에서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몸은 흐린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시신은 사고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 그 젊은 생명은 끔찍한 사고로 사라졌고 보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부상을 입으며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There's a 6-foot gash where the boat actually came apart at the seams from the nose toward the back, 6 foot long. 폴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3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멜러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고 전체 지역사회에는 슬픔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머독 가족의 지역 내 명성은 이 비극에 더욱 무게를 더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의 은폐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And this tragedy may have been the start of their fall.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그 상실의 고통이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아처스 크릭에서의 운명의 밤이 가져온 삶의 연약함과 참담한 대가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처였다. 머독 가족의 비극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당국은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경찰은 2021년 6월 7일 밤 머독 가족의 집마당에 흩어진 탄피들을 발견했다. 그 의미는 소름 끼쳤으며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무자비한 침입자의 소행이었는가? 아니면 머독 저택 내부에서 비롯된 폭력이었는가? 답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의 무게가 짙게 드리웠다. By your feet. I need to collect them. I saw one over here. There's 2 right there. We'll get a dynamic. All right, go ahead and pick that one up. There's 2 right there. They've been here a little while. Could be 300s. There's one to your right.
이 탄피가 살인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은 오싹한 생각이었고, 이 비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무의미한 폭력의 가능성과 맞서 싸워야 했다. Right here. I could have been wrong. I was just trying to discreetly just here to go. The orientation. Bag them separately. Don't rub them together too much. Keep from scarring them. 폴과 매기 머독의 잔혹한 살인사건 이후 머독 가족의 집에서 발견된 탄피로 인해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철저히 집 안팎을 수색하며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한편 가족과 지인들은 철저한 신문을 받으며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사는 비밀에 쌓여 있었으며 경찰의 발견 내용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살인사건이 멜러리 비치의 목숨을 앗아간 보트 사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끔찍한 범죄의 동기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치 가족이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까? 혹은 이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일까?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폴과 매기 머독의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5년에 발생한 19세 스티븐 스미스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재개되었다. 스티븐 스미스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햄프턴 카운티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2021년으로 돌아와 폴과 매기 머독의 살인사건 이후 이 사건은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당국은 살인사건과 스미스의 죽음이 어떻게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알렉스였다. 그는 스티븐 스미스의 뺑소니 사고와 연관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저명한 변호사였다. 알렉스는 스미스를 친 운전자의 가족을 변호하며 2017년 스미스 가족이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을 $500,000로 합의했다. 운전자는 스미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폴과 매기 머독의 살인 이후 머독 가족과 뺑소니 사고의 연관성이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제 당국은 알렉스의 아내와 아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단서를 갖게 되었다. 첫째는 머독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은 비치 가족, 둘째는 머독 가족에게 배신당한 스미스 가족이었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 두 가족 중 어느 쪽에도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폴과 매기 머독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21년 9월 2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알렉스 머독의 로펌 직원이 알렉스 머독 개인 계좌로 입금된 $300만 수표를 발견했다. 이 수표는 로펌 소유 계좌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로펌은 알렉스를 대면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집행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수표를 발견한 직원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졌다. 조사는 누락된 자금이 머독 가족의 살인사건이나 다른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로펌 및 머독 가족의 다른 자산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가족, 지인, 친구를 인터뷰하며 전자기기와 기타 증거에 대한 법의학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정보와 스미스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알렉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냈다. 한때 911에 전화를 걸며 공황에 빠졌던 울부짖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이제는 사기꾼이자 범죄자로 밝혀졌다. 2021년 9월 6일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알렉스는 $300만 사기 사건이 밝혀진 후 그의 명성 높은 로펌에서 사임해야 했다. 이 수표는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로펌 관리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집행부는 누락된 자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언론은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대규모 횡령 계획을 암시했다. 스캔들 이후 로펌은 우리 로펌과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머독의 사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4일 알렉스 머독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외딴 시골 도로에서 타이어를 점검하던 중 총에 맞았다. 총알은 그의 머리 근처를 스쳤다. Okay, what's going on? I got a flat tire, and I stopped, and somebody stopped to help me, and when I turned my back, they tried to shoot me. Oh, okay. Were you shot? Yes, but I mean, I'm okay. You shot where? Where were you shot at? Huh? Did they actually shoot you or they tried to shoot you? They shot me, but, Okay, wait, you need EMS? well, I mean, yes, I can't drive. Okay. I'm seeing and I'm bleeding a lot. Where part of your body? I'm not sure, somewhere on my head. Your head? Somewhere on my head. Somebody just stopped for me, man. 알렉스 머독은 타이어를 점검하기 위해 차를 세운 순간 지나가던 차량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무작위 총격 사건처럼 보였지만 곧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타임라인과 머독의 부상의 심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총에 맞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이었을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머독이 자신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격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몄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머독 가족을 둘러싼 거짓말과 비밀의 거미줄을 파헤치며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매 순간 반전과 전환이 이어지며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진실은 더 멀어져만 갔다. 과연 경찰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2021년 9월 4일 총격 사건 이후 알렉스 머독은 변호사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후회하는 여러 결정을 내렸음을 고백하며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책임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후회스러운 결정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약물 남용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일까? 언론과 대중은 그 진실을 두고 끊임없이 추측했다. 이 성명은 그의 아내와 아들 살인 사건, 그리고 로펌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머독의 변호사들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며 그가 속죄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머독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강도 높은 감시 속에서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계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며 숨을 죽였다. 2021년 9월 14일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알렉스 머독은 총격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며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자백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리처드가 1천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을 겨냥한 총격 사건을 꾸민 계획의 주모자였음을 시인했다. Okay, so Mr. Murdaugh had somebody shoot him in the head on the roadside to have a $10 or $12 million insurance policy paid to his son Buster. 검찰은 머독이 커티스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I was there and I saw Alec. He'd been shot. I was there and I tried to stop Alec. Yes, I shot him in the head. 이 충격적인 폭로는 이미 살인, 금융비행 혐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률 및 정치계에서 머독 가족의 영향력을 둘러싼 강도 높은 조사로 복잡해진 고위층 사건에 또 다른 흥미를 더했다. 9월 16일, 머독 가문의 후계자인 알렉스는 자살 기획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통제와 기타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서 2018년 2월 57세 여성 글로리아는 수상한 죽음을 맞았다. 글로리아는 20년 넘게 헌신한 가정부였으며 머독 가족 집에서 넘어져 몇 주 동안 생명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장례식 이후 상황은 의심스럽게 전개되었다. 머독은 글로리아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친구 코리 플레밍을 소개하며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아들은 플레밍과 자신들의 부유한 고용주 간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겨졌다. 게다가 그들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 43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중 280만 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글로리아 가족은 머독 가족이 글로리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과 관련된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 이 폭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머독 가족의 지역 법적 및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되었다. 글로리아 사건 조사가 깊어질수록 머독 가족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거미줄 같은 사건에 휘말린 이들의 비극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법의 심판은 결국 머독을 따라잡았다. 경찰은 두 건의 사기 혐의로 머독을 체포했으며 이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중죄였다. 그를 어디에서 체포했을까?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디톡스 센터였다. 이는 알렉스에게 또 다른 타격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조사하는 동안 알렉스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마침내 알렉스가 오랫동안 숨겨온 거짓말과 사기를 포착하며 수년간 이어진 속임수의 거미줄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의 어두운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그들은 아내와 아들의 살인이 그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보험금 때문에 알렉스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알렉스의 증가하는 빚과 오랜 불법 거래 이력으로 인해 의심은 그를 끔찍한 범죄의 주모자로 가리켰다. 경찰이 살인 당일 알렉스의 과거 진술을 재조사하면서 그들은 그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게 되었다. 새로운 단서 하나하나가 속임수의 거미줄을 더 두텁게 만들었고 조사팀은 진실에 다가가며 긴장감 속에 있었다. 머독 사건의 조사팀은 몇 달 동안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커다란 돌파구를 발견했다.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이 돌파구는 바로 영상에서 비롯되었다. 그 영상은 알렉스가 아들 폴과 가족 농장에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Just hours before Paul's untimely death. 폴의 비극적인 죽음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살인 이후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알렉스는 완전히 다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영상에서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신고 당시에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게 하며 수사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왜 그런 비극적인 사건 와중에 셔츠를 바꿨을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알렉스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했다.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자신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제 그들은 알렉스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20개월 동안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폭로는 사건을 완전히 뒤집고 범인을 정의의 심판에 세울 가능성을 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밤, 경찰이 알렉스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아내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Had Maggie and Paul been arguing over anything? No. What was their relationship like? Wonderful. Wonderful. How about yours and Maggie's? Wonderful. I mean, I'm sure we had little things here and there, but we had a wonderful marriage, wonderful relationship. 살인 사건 당일 알렉스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순조롭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살인 사건 다음 날, 가정부는 머독 가문의 집에서 아내 매기의 결혼 반지를 차 뒷좌석에서 발견했다. 가정부는 매기가 살인 사건 당일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는 그녀와 알렉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암시했다. 지역신문은 알렉스가 구치소에서 아들 버스터와 나눈 전화 통화를 공개했다. 통화에서 버스터는 불법적인 짓을 좀 했다고 말했고, 이에 알렉스는 농담조로 자신도 불법적인 짓을 많이 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렉스가 재판과 법적 절차를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ell, I think it does matter, man. I don't think it's, I mean something's got to give. I mean, I understand that you've done illegal shit, but it doesn't mean you can just, turn a cold shoulder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magine you've done illegal stuff. 알렉스의 여러 거짓말은 경찰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죄 현장에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경찰은 아들 폴과 함께 찍힌 하늘색 셔츠를 입은 영상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로펌에서의 사기 행각을 부인했으나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살인사건 당일, 알렉스는 로펌에서의 $800만 변호사 수수료를 로펌 계좌에 입금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알렉스를 범죄의 중심 인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So that's the firm actually, as we found these, put money in client trust. We then met with all the clients, reestablished what the correct disbursements should have been, and returned all funds to the clients. The firm had to pay the money back. But you determined in each one of these cases that Alec Murdaugh misappropriated through the fake fraudulent list. We did. 경찰은 이 사건이 특정 날짜에 살인이 발생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알렉스는 살인을 통해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난당한 돈에 관한 사건을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알렉스 사건은 갑작스러운 아내와 아들의 죽음, 엄청난 부채, 그리고 수상한 재정 거래의 폭로로 인해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범죄 스릴러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건은 더 놀라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2년 5월, 알렉스는 글로리아의 아들들에게 $430만 변호사 비용을 빚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글로리아의 죽음은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후 2022년 12월, 알렉스는 $880만 규모의 사기 혐의로 9건의 세금 회피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을 때 2023년 1월 살인 재판이 시작되었고 알렉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스티븐 사건부터 글로리아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의 범죄 이력은 이 사건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가장 노련한 범죄 사건 애호가들조차 2023년 3월 2일 배심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알렉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진범이었다. 이 폭로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 뒤틀린 사건이 여전히 숨기고 있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사건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아내와 아들이 살해된 후 즉시 911에 전화하여 울며 당황한 알렉스의 얼굴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알렉스의 옷에서 발견된 총격 잔여물은 폴과 매기의 몸에 남은 총상 흔적의 잔여물과 일치했다. 이는 폴과 매기를 죽인 총이 알렉스 자신이 들고 있던 것임을 정확히 증명했다. Recently fired firearm was wrapped up inside that jacket. Would that be consistent with your finding? There is a possibility of that, yes. 이 증거들과 모든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알렉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건을 선고받았다. 그는 45일 동안 커크랜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그 후 당국이 알렉스에게 적합한 최대 보안 등급 교도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끔찍한 범죄로 알렉스가 감옥에 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다. 왜 알렉스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재정적 사기에 연루되었는가? 알렉스는 자신의 사기와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고 동정을 얻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살인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저질러진 것인가?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흥미로운 범죄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하게 지내세요.